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가지고 수능과 모의고사 공통으로 어떻게 요령 거 푸는지 초반부터 공략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보시면 이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주제 계열에 5가지가 있습니다. 어, 한글로 오지선다가 이렇게 이와 같이 나오는 패턴들을 주제 계열을 3가지가 목적, 요지, 주장이 전반부에 깔려 있고요. 주제 제목은 좀 어려운데 영어 오지선다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다 영어로 써져 있다는 거예요. 영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반에 나온 건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는 1번 오지선다에서 어, 공통되는 말을 갖다가 공통된 타픽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녀, 결석사유, 그다음에 자녀, 지각 했을 때 자녀가 2번 반복되고 있죠. 그다음에 부모의 지도, 부모의 관심에서 부모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운이 좋으면 자녀와 부모가 들어가는 말 2개를 합치면 그게 이제 탑픽이 돼서 주제가 곧바로 돼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약간 함정을 팠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같은 말을 반복되는 것을 찾으세요. 1번 오지선다에서 반복되는 말을 찾는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탑픽이 주제문은 타픽 센턴스인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타픽이 자녀가 들어가고 부모가 뭔가 들어가는구나. 그걸 염두에 둔 상태에서 어디로 가느냐? 문장을 반으로 쪼개서 하단 부분을 읽어봅니다. 목적은 대부분 중반 이후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읽다 보시면 record the absence라고 해서 결석이라고 하는 말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insure는 sure가 강조가 되는 건데 꼭 뭐뭐 하라는 얘기인데 You go to the parent portal site and register the reason anytime your child is absent 했을 때 결석이라는 말이 지금 2번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결석. 뭔지는 모르는데 결석이에요. 그래놓고 부탁하는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또 all absences라고 나오고 있죠. approve all absences.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더라도 일단 여러분은 absence만 주목하고 가세요. 이게 이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또 대신 이제 목적어죠. 뭐뭐 하기 위해서 your child will not be at disadvantage. advantage는 유리한 점인데 disadvantage는 불리하지 않도록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소댓과 합쳐서 불리하지 않도록 어쩌고 저쩌고 해라. 이런 거를 알아둔 상태에서 이제 뽑으면 자녀의 결석 사유를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 부모 지도 부모 관심 났으니까 자녀 지각과 부모 지도가 있는 이게 답인가? 요런 경우가 4번 중에 1번 있긴 있어요. 9월달 20년 9월달에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운이 좋을 때고 여러분들은 공통되는 걸 다 밑줄 쳐놓고 일단은 그게 타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간다고요? 두 번째는 문장의 반 이하 지점에서 반복되는 말을 찾아서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푸시면 간단하게 이제 쉽게 풀 수 있지.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줄이는 게 우리는 18번을 틀려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31번부터 42번까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한 1등급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을 처음부터 다 보고 푸는 거는 어려운 문제일 때 그래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도록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신경어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령이 있습니다. 신경어조 쉽지 않아요? 네, 쉬워요. 그런데 이제 단어를 몰라서 틀리거나 시간을 여기서 30초 이상을 배정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신경어조를 보시면 심경 변화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뒷부분이 심경 변화예요. 심경 변화죠. 그래서 1 어떻게 하느냐? 지문에서 약 한 3분의 2 지점을 잘라요. 그러면 여기만 보고 푸는 겁니다. 대여섯 줄 보고 여기서 뭘 가르느냐? 긍정적인 분위기냐, 부정이냐 이 2가지만 가르면 돼요. 다 뭐 지문을 자세히 볼 필요도 없어요. She pulled out the paper and unfolded it. The letter said thank you. 어쨌든 좋은 단어가 났어요. 어쩌고 저쩌고. We would like to invite you to our internship program. 뭐 요 정도는 체크해도 되겠네요. invite랑.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뭔지는 모르지만 합격을 의미하는 걸 뜻하겠죠? 그래서 그녀의 반응은 어땠나요? 점프업, 깡총깡총, 업앤다운, 깡총깡총 뛴 거죠. 그 다음에 레터를 보고 나서 여기 결정적인 게 she couldn't wait to tell this news to her family. couldn't wait, 기다릴 수가 없었다. 이걸 말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기뻐서. jump up, jumped up and down. 그 다음에 couldn't wait to tell this news. 그 다음에 thank you. 이 세 가지가 긍정이죠. 그러면 이제 긍정이라는 단어를 확인했으니까 2번은 오지선다에 가서 긍부정의 단어를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shamed, shame on you 할 때 이 shame 부끄러움이죠. fuse는 두 개를 합쳤을 때 confuse 하면은 이제 혼란스럽다라는 뜻이 되고 embarrass 하면은 좀 당황스럽거나 무안한 상황,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세 단어는 아웃되는 거예요. 부정적이니까. 왜? 여기서 긍정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와 뭐가 남냐? 1번에 있는 단어 excited와 5번에 있는 grateful만 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단어만 사실 알면 풀 수가 있어요. 이게 흥분하다라는 단어고 얘는 감사해요. 모르는 거에는 답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 시간을 너무 투자하지 말고 아는 거에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보통 애들이 몇 초에 풀 수 있느냐? 3초에서 길게는 10초면은 풀 수 있는 문제여야 됩니다. 참고로 세 번째 더 유의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 30에서 50단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뭐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대강 한 80단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80에서 70단어가 고3까지 이 감정과 기반한 단어들인데 오지선다에 나오는 단어들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랭킹 5위 안에 드는 단어입니다. indifferent랑 excited는 모르면 망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19번에서 틀리는 이유는 요 오지선다 단어 모르는 경우랑 그 다음에 시간 절약을 못하고 푸는 이유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여기서 시간은 3초에서 10초 안에 풀 수 있는데 한 문제당 보통 1분 15초에서 10초 정도 주어지는데 여기서 무려 50초 정도 절약할 수 있는 절약형 문제입니다. 19번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전략상.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남들 다 맞는 이런 문제에서 틀리고 시간도 확보를 못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20번. 자, 이제 주장, 요지, 요게 다 같은 주제 계열이에요. 이름만 다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오지선다가 한글로 써져 있는 것 뿐이에요. 쉬운 문제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찾아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기술혁신, 기술혁신, 계속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이라는 것이 타픽인 거죠. 글씨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기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픽일 수 있어요. 타픽이 뭐다? 아, 이 글 전반은 다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술이구나. 그래서 이게 18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얘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2등분해서 잘라서 이 아래 보시면 대충 얼추 맞습니다. 그러면 뭔지 모르는데 기술혁신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기술 나오고 이제 혁신이라는 단어가 여기 혁신적 사고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그렇죠. 근데 여기도 혁신 나오고 있어. 기술 혁신에 관한 거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반복되는 것들이 여기도 기술 혁신. 혁신적 농업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농업이라는 디테일만 들어갔지 기술 혁신이라는 말은 공통적이죠. 다 같은 기술인데 반복되는 단어가 이렇게 세 번 나왔다는 것은 기술 혁신에 관한 것이 타픽이 될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디테일 플러스 여기다가 뭘 완성시켜야 되느냐 디테일입니다. 이게 완성되면은 이제 타픽 센턴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수능에서 말하는 주제문. 우리는 보통 주제를 생각하는데 수능이나 모평에서 말하는 것은 주제문이에요. 타픽이 아니라 타픽 센턴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술이라는 부분과 어떤 얘기인지를 중반에서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Human health can accompany technological advances. New technologies have profound social impact.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나냐면 영향이라는 인플루언스죠. 이게 반복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well,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cal advances have changed the nature of skills needed in workplaces. workplace는 이제
직장을 얘기하는 거죠. 일을 하는 곳. Creating certain types of jobs 또 나오고 있어요. Destroying others with impacts on employment patterns 했을 때 impact랑 뭐 똑같은 influence죠. 이 두 단어 반복되고 있네요. 아, 영향이겠구나. 그 다음 새로운 new technologies는 need to be assessed for their full potential impact. 세 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거 재진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똑같은 단어로 재진술된 거는 아주 쉬운 패턴이고 전환되는 경우는 paraphrase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재진술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 반복됐으니까 대충 통밥으로도 혁신적 농업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잠재적인 영향 부분을 해석은 오늘 안 하겠어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 두 가지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갖다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정리를 하시면 시간을 빨리 절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이 문제는 오늘 제끼기로 할게요. 이건 주제와 연관이 있는데 이 끝부분에 오는 거죠. 사실 문장을 거의 전부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통합을 하는 경우인데 오늘은 쉬운 것만 제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지 주장 했을 때 요지가 나오고 있죠.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 제목은 오지선다가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죠. 푸는 방법은 오지선다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는 것은 토픽 찾는 방법은 비슷한데 지문을 일부만 보기에는 주제 제목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기선 요령을 너무 피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부 30번까지의 문제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꼭 여기서 하나를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번을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서 문법이랑 문맥 어휘 빼고 30번까지 대충 설명을 요령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복적인 걸 또 찾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 오지선다가 제일 중요해요. 한글로 나온 건 특히나 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쉬운 질문일수록 뭘 본다? 한글로 나온 걸수록 오지선다를 먼저 본다. 그럼 여기서 반복되는 거를 찾아서 이제 밑줄을 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반복되는 건 뭐예요? 미래 직장, 미래, 미래. 그죠? 미래라는 말이 공통으로 세 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감성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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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지능 세 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인공지능과 감성지능의 뭔가 비교 내지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도 인공지능 나오고 있네요. 감성지능이 세 번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뭔가 감성지능, EI라고 하는 AI가 아니라 EI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은 AI죠. 여기에 비중을 주고 있고 미래에 뭐냐 했을 때 이거 디테일을 잘 봐야 되는데 미래까지는 같은데 사회가 있고 직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다 잡아놓고 디테일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꼼꼼해지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2분의 1 정도 잘라놓고 이 하단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 지금 AI 들어오고 EI 나오고 있고 뭐 AI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해서 비교한다라는 거 분위기 대충 이렇게 파악하고 나서 It is likely that 뭐뭐일 것 같다. Sensing and managing emotions.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one type of intelligence that puzzles AI. 여기까지 모르셔도 돼요. 이 뜻은 people and jobs involving EI. 그러니까 감성지능, emotional한 intelligence를 갖고 있는 사람과 잡이 safe 할 것 같다. 뭐로부터? From taken over by machine. 머신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보다 직장을 뺏기는 것보다 안전할 것 같다. 조사에 따르면 almost 3 out of our executives see A as B. EI를 뭐로 보냐? must have skill.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중요한 거예요? 감성이 중요한 거예요? 감성에다가 한 표를 더 주고 있는 거죠. 누가? 회사 경영자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CEO라고 하죠. CEO. For the workplace in the future. 여기 이제 구체적인 게 나와 있어요. workplace. 미래 사회의 직장에서, 미래 사회의 직장에서는
어, 미래 사회에서일까 직장일까 했을 때 구체적으로 미래 사회의 직장이라고 구체적인 거 워크플레이스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감성지능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는 게 분이 까다롭네요. 이 주제 계열이요. 여기 보면 영어로 된 게 있어요. 이건 글 주제 제목이라고 나는데 요 부분까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목적 한글로 나와 있죠? 그다음 영어는 거의 7, 80% 주제입니다. 주장 한글로 나와 있죠? 다 같은 주제 계열입니다. 목적, 주장, 그다음에 요지, 주요가 요지가 한글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주제 계열의 차이점이 쉬운 난이도이기 때문에 한글로 오지선다가 나오는데 이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주제 계열의 오지선다가 한글로 나오는 것은 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지, 목적, 주장, 요지가 있습니다. 주제 제목은 주제 제목은 주제 제목은 뭡니까? 주제 제목은 오지선다가 영어로 돼 있죠. 영어로 되어 있음. 얘는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일부 강사들이 요령 찾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빈칸도 마찬가지로 되는 사례만 보여주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약간 이때는 너무 통밥으로 하시지 말고 전반적인 걸 대진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 먼저 뭘 하신다고요? 오지선다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공통된 반복되는 단어를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뭘로 이어지는 거냐? 타픽을 짐작하는 겁니다. 타픽을 예측. 아, 이 지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다음 반복되는 게 뭐 두 개가 여러 가지 쌍이 있어서 그것이 곧바로 답이 될 때도 있지만 너무 통밥 부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꼼꼼하게 지문의 반 지점에서 2분의 1 지점에서 읽기 시작해요. 뭐를? 반복되는 단어를 찾고 그다음 뭘 하느냐? 오지선다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세부사항 찾기예요. 세부사항 찾기. 그래서 고로 이게 세부사항 찾는 게 타픽을 오지선다에서 찾고 오지선다에서 타픽 찾고 그 다음에 플러스 지문에서 디테일을 찾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타픽 센턴스가 되는 겁니다. 타픽 센턴스가 뭐라고 그랬죠? 주제문이에요. 수능에서 말하는 주제는 주제문입니다. 네, 모평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심정 변화나 이런 감정에 관한 단어들은 문장 하단에 세 문장에서 다섯 문장 정도를 갖다 읽고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신경어조 변화는 고3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쉬워요. 네. 이거는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시간을 단축한다. 시간 단축. 몇 초로? 최소 10초. 네, 10초 넘으면 안 돼요. 근데 뭘 하느냐? 문장의 맨 끝에서 한 다섯 줄을 보고 긍부정 분별. 이게 긍정적인 내용인지 부정적인지 분별한다. 그리고 나서 뭘 한다? 이제 오지선다의 단어에서 긍부정으로 나눠서 분별해서 답을 맞춘다. 그리고 반드시 아는 단어를 더 봐라. 그걸 중요시하면 몇 초에 풀 수 있다고 했어요? 네, 능숙해지면은 5초에서 3초 내에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초를 절약하는 거냐? 최소한 50초 정도의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이걸 어디로 돌릴 수 있다? 빈칸 푸는데, 빈칸 푸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엔 상대평가여서 지금은 이 말의 중요성이 조금 떨어져 보이지만
2등급이나 3등급이 1등급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이 있으면은 나 풀 수 있었는데 이런 말을 2, 3, 4, 5등급 학생분들이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시간 푸는 건 요령도 중요한데 그 요령 중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느냐 모평에서 아니면 수능에서 이런 독해 훈련이 있습니다. 내신은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제 숲을 보는 것보다는 아주 현미경적으로 타이트하게 쪼여 들어가야 돼요. 노력하는 학생을 이기기가 조금 힘들어요. 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수능은 그냥 무턱대고 문제 많이 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영어만 2등급인 학생들인데 문제만 많이 풀어요. 양으로 해결이 무조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3등급 이하인 분들, 2등급 포함해서 3등급 이하인 분들은 시간적인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요령이 부족하다. 이것만 줄이면 단어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 5등급도 3등급까지 한 달 만에 올라갑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푸시면 되고요. 아까는 이제 제가 뒷부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4번 뒷부분에 건너뛰어서 어떻게 문장 요령을 갖고 이제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